큐. 오늘 날짜와 팀 이름. 네, 오늘 날짜는 2018년 11월 16일이고요. 저희는 테크놀로지 HRD에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2조입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저희 아이디어 변천도와 그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저번주에 봤는데 거의 봤죠.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희 회의에 저희 아이디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의 회의록입니다. 저희는 이제 매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작성한 회의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드롭박스라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모두가 공유를 하였습니다. 아, 드롭박스를 이용했구나. 오케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아이디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조어가 미친 영향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중에 처음 보는 단어가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어떤 거 처음 보셨어요? 콘코너, 사바사, 버블레스. 아, 제가 18년도 이제 입학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는 대로 찾아 썼거든요.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네, 저희는 이런 신조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던 중 이제 두 개의 예시를 들어서 저희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선비와 이제 설명 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선비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진지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고, 설명 중은 이제 과도한 정보, 우리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전달해주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런 단어들이 나온 결과 선비라는 단어가 나오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설명 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자신이 아는 지식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이런 현상에 주목을 해서 언어가 생각이나 인식을 만들고 또 그 생각이 행동을 이끈다. 즉, 언어가 사람의 의식체계, 생각, 그리고 행동을 지배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가설이 있었는데 바로 사피어-워프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행동이 평소 쓰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인데요. 즉, 생각이나 인식에 앞서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신세계를 3번이나 봤다면서. 신세계를 3번이나 봤다면서. 이게 광고라서 그런 건데 광고 보내고 나서요. 아, 이거 광고 아니야? 광고 아니야? 진짜? 복사가 안 된 거구나. 그러면 동영상 어쩔 수 아, 없이 그러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가 안 됐네. 아니, 다시 해봐봐. 되겠지. 네, 어쩔 수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아이디어는 실제로 우리가 신조어를 만들어보고 이 신조어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혹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험을 통해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조어와 부정적인 신조어를 둘 다 만들어 각각을 비교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로 언어가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연구 및 실험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게 언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원인은 사람들의 직관 때문일까, 합리성 때문일까 라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아이디어는 이제 미의 기준인데요. 이제 백제의 미남 미녀의 사진, 그리고 조선의 미녀의 사진, 그리고 21세기의 미녀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서울시티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온 결과라는 점 일단 주지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미의 기준 또한 바뀌어 왔는데요. 과연 어떠한 미의 기준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즐거움이 가득한 킨더조이를 만나보세요. 첫째, 맛있는 즐거움. 둘째, 상상하는 즐거움. 셋째,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세 가지 즐거움이 하나의 킨더조이.
보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한계하고 이상한 미의 기준들이 많은데요. 이런 미의 기준들은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 그리고 어떤 다른 요인들이 직관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대에는 각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점수를 평가해주는 소개팅 앱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미의 기준들이 저희 시대까지 그리고 저희 이후의 세대 사람들은 이런 저희의 미의 기준을 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미의 기준이 상대적인 것일까 절대적일 것인가 라는 생각 또한 하였고 여기에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미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왜 미의 평가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계속 점수가 높고 낮은 사람은 점수를 높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계속 점수가 낮은 것일까라는 의문점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의 애기들 그리고 동물들도 못생긴 사람보다 예쁜 사람을 알아보고 선호한다는 의견 또한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과연 어떻게 직관이 작용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었습니다. 다음 아이디어는 이제 탁월한 제목 짓기라는 아이디어였는데요. 최근 유튜브 제목이나 기사 제목에서 저의 흥미를 끄는 제목을 보고 또 그거에 끌려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하거나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읽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제목을 잘 짓는 것이 과연 직관적인 능력일지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한 것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이런 활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이나 기사처럼 그리 많은 테크놀로지를 접하는 과정에서 감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과정일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런 활동에선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세부적인 여러 가지 스킬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국 이런 활동들도 언어와 관련된 활동일 뿐더러 좀 더 심화해서 언어와 관련된 능력들이 선천적일 것인지 후천적일 것인지 그리고 만약 후천적이라면 어떤 부분에서의 세부적인 능력이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네, 다음은 다중지능입니다. 예전에는 인간의 지능은 그냥 단지 IQ로 표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요. 실제로 인간의 지능은 IQ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신체운동, 대인관계, 언어지능, 논리수학, 자연진화, 자기이해, 공간지각이라는 8개의 다중지능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받아왔던 교육은 언어지능과 논리수학지능 위주의 교육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 과정이 너무 특정 능력 및 분야에만 치우쳐 있고 또한 교육 현장이 다양한 지능을 골고루 키워나갈 환경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중지능을 테크놀로지 수업에 연결하면 어떤 결과 또는 효과가 나올까 그리고 다중지능을 잘 활용해서 만든 테크놀로지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직관의 중요성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좀 빠뜨린 게 어떻게 글로 표현을 해야 될지 저희도 생각을 하다가 빠뜨리게 되었는데요. 옛날 이제 교회가 주를 이었던 사회에서는 이제 결혼 전에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행위라든지 또는 기타 행동을 좀 금지시켰었는데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무조건적으로 교회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이제 교회만의 철칙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었는데 저희는 이것 또한 직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직관의 사례에 주목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에도 직관이 강조되어 왔었고 실제로 이것을 지지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었고요. 이 사례는 직관의 중요성에 대한 당위성 사례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그리고 직관의 특징과 효과 외에 더 심화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광고 시간 활용 방법입니다. 방금도 영상을 보실 때 광고가 나왔었잖아요. 네, 저희는 이런 광고가 나오면은 이제 스킵 버튼이 나오자마자 바로 스킵을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광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광고 시청하고 또 그 광고에 따라서 자신들의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에 더 열을 올릴 텐데요. 과연 저희가 광고 기획자라면 이런 광고를 어떻게 더 많이 시청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광고를 실제로 만들려고 이제 떠올려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구체적인 방법 위주로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방법들이 시청자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주려면 사람들의 직관을 자극해야 할까? 합리성을 자극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조사하는 것이 직관과 합리성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시청을 하였던 솔리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탑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에 인해서 허드슨강에 불시착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2주가 이 영화에서 주목한 점은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설리 기장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종사는 절대 공부를 멈춰서는 안 돼라는 비행을 배우기 시작한 시점에서 조종사는 절대 공부, 그러니까 비행 경험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공군 파일럿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비행 중 이제 기체가 고장이 났었는데 그 고장난 기체를 아주 안전하게 착륙시킨 장면이 나왔었죠. 저희는 이 장면들에서 과연 직관은 경험에서 기초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의논을 하던 도중 과연 직관을 사용하는 직업군 중에 어떤 직업군이 가장 경험을 통한 직관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까라고 회의를 하던 중에 스포츠와 직관이라고 연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스포츠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이 있습니다. 육상도 있겠고요, 테니스,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축구, 야구, 농구 등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이 가을 야구 시즌이기도 하고 야구 팬들이 많기도 하고 해서 야구에 집중해서 직관과 야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저희는 이제 사례를 찾고 있었는데 생각이 직관에 묻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었습니다. 이 중 야구 선수는 떨어지는 공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라는 챕터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사례를 하나 들자면 미국의 어떤 야구팀의 외야수가 떨어지는 공을 항상 잡지 못해서 감독에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감독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 공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감독은 이미 이론에 빠삭한 사람이라서 떨어지는 공의 궤도를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저희가 운동을 할 때만 하더라도 만약에 저한테로 공이 패스가 온다, 그거를 공을 궤도를 계산해서 잡으시는 분 없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바로 공이 떨어지는 곳을 쳐다보고 그쪽으로 바로 몸을 움직인다. 이게 바로 시선 발견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리기 시작하며 공의 이미지가 일정한 비율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달리는 속도를 조절하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과연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게 직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발견한 게 휴리스틱이라는 단어입니다. 휴리스틱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린 짐작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린 짐작이라는 단어에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의 매체만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조원이 찾아본 사례 중에 빅싱크 전략이라는 전략이 있었는데요. 데이터, 그러니까 체계화되고 논리적인 자료가 아니라 선수의 감각과 컨디션, 그리고 감독의 직관을 믿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빅싱크 전략이라는 훈련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이제 야구 선수의 트레이닝 방법 중에 인지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인지 트레이닝은 이제 민첩성이 발달되기 위해서 판단하는 훈련, 선택하는 훈련, 몸을 움직이는 훈련이 따로 떨어져 훈련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 훈련을 한 가지로 묶어주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역량을 개발시킨다는 건데요. 그럼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난 직관도 있겠지만 운동선수처럼 직관은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가라는 주제에 맞춰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중 이제 저희 조원이 찾아낸 어플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 뭐라고 이
최고의 두뇌 게임이 인지 트레이닝 앱은 성인을 위한 교육용 게임은 물론 비판적 사고 그리고 기억력 및 문제 해결 기술을 테스트하도록 고안된 20개 이상의 게임을 제공하는 앱입니다. 아직 이거를 저희가 해보진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는 학우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는 현재까지 이 팀이 논의했던 것을 순서대로 쭉 브리핑을 한 거죠. 네. 그럼 다음 주에 뭘 하게 될지는 아까 살짝 말했지만 솔직히 뭘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야? 이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더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혹시- 코멘트 질문 뭐라도 좋습니다. 질문은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인데 저희가 미의 기준에 관한 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미의 기준에서 그 일자는 섭에서 그게 순결을 의미한다고 영상 내에서 나왔는데 인용된 화가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이에요. 근데 사실 프리다 칼로는 당대에 잘 없는 여성 화가로서 주체적인 사상과 자신의 고통의 미학을 그림으로서 표현해낸 사람이고 실제로 본인 자신이 나는 순결을 잃어버렸다.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 사람이라 그 영상을 제작하신 분이 잘못 제작하신 것 같아서 혹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까봐 그냥 잠깐 말해봤습니다. 아, 그 미의 기준의 변화라는 그 유튜브를 만든 사람이 혹시 잘못 네네. 진위를 왜곡했을 네네. 가능성이 있다. 네네. 아, 인용 그런 의미. 자체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치.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문제를 충분히 염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거는 발표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속에 인용된 자료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니까 향후에 혹시 결과물에 넣게 되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맞니? 어떻게 그런 교양까지? 네, 좋습니다. 저희 발표 중에 이제 조원들이 찾아준 이제 야구 선수의 직관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가 많았는데 아까 다 찾아놨는데 저희가 찾아놓은 그 인터넷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거 읽기 모드가 아니라 편집 모드라면 보고 가능할 것 같은데. 보고 싶어요? 아니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음에 여기 써놨었구나. 네, 또 코멘트 또는 질문. 듣고 싶은 말 없어? 하고 싶은 말이신가요? 그러면 내가 궁금해서 전체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직관은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세웠고, 그랬을 때 경험에 가장 많이 직관이 영향을 받는 걸로 스포츠를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아주 근원적인 질문으로 직관은 경험에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아니면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이게 썰리 허드슨 강의 이 영화에서 항상 등장하는 그 토론 주제예요. 그러니까 썰리의 과거 아까 두 가지 잘 했는데 옛날 트레이너가 비행은 절대 멈추면 안 돼 이 말과 실제로 그 팬텀기를 착륙시킨 그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아마 저것 때문에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켰을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도 대부분의 기장들은 저렇게는 못했을 것이다. 저거는 썰리만의 독특한 그 순간의 무엇인가가 신비한 게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건 증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 같아요. 알이 먼저예요. 아니야,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라고 했는데? 아니, 닭이 먼저인데? 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닭이 알을 낳은 거지. 네, 그럼 닭은 어디서 시조로 올라가면은 닭이 시조가 아니라 닭이 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했겠어? 알을 창조했겠어? 사람을 그래야 그렇게 아니 이 종교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나?
왜 누가 알이 먼저래? 나무 위키에서. 그 나무위키 작성자가 내가 가서 수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경험 때문에 직관이 생긴 건지 증명할 수. 일단 아까 19세기에 경험에 관심이 엄청 많았다는 사례를 놀랬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철학자가 칸트야. 그 순수이성 비판 뭐 이런 거 할 때 선험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 그게 직관이거든. 이미 사람은 뭔가를 감각을 갖고 태어나. 그러니까 그건 경험과 상관없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 거지. 그러니까 경험과 무관하게. 근데 그 세상을 내가 세상에 길들여지기 전에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툴로 우리는 순간순간 대응할 수 있는 거지. 아기가 직관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생존하겠어. 근데 그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주객전도가 돼서 아까 1팀에서 말한 것처럼 점점 직관적 행복이 아니라 합리적 행복에 길들여지면서 그걸 이제 잃어버리는 거지. 그걸 다시 일깨워야 된다라는 주의, 그런 주장이 내가 말하는 이제 직관 훈련의 중요한 그 원리라고 할까? 그래서 스포츠도 그 경험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직관주의자보다 합리주의자들이 더 경험을 강조하거든. 경험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검증된 것만 매뉴얼화해서 실패 확률을 줄여라. 이게 합리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거든. 그렇게 되면 경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쓰지 마라. 이렇게 되거든. 하지만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직관이거든. 직관적으로 여러 시도를 해봐야 경험이 풍부해지지. 근데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만 하라 이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못하는 거야. 이게 되게 어불성설이고 딜레마인 거지. 나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경험에서 이제 직관이 나오는 거라고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1년차 운동선수와 10년차 운동선수를 이제 대결을 붙여봤을 때 누가 더 이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순간적인 판단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제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 다들 아세요? 네. 이제 한 명의 사람이 자신의 팀 11명을 꾸려가지고 이제 11명 다 모두를 움직이면서 축구 경기를 하는 게임인데 시작한 지 3일 된 사람에게 이제 그 월드 클래스 카드로 이제 다 세팅을 해주고 시작한 지 10년이 된 사람에게 그냥 일반 기본 탭, 기본 카드를 주고 경기를 붙이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축구를 모두 다 잘 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제 미군의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군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것도 아마 현존하는 선진국의 군대 중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겪은 군대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되게 합리적인 설득력을 갖춘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똑같은 걸 가지고 내가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령 미군이 유독 전쟁을 제일 많이 치렀고 그래서 더 그 경험이 쌓인 만큼 그 직관 훈련에 빨리 눈을 떠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반대로 직관이라는 거는 확실성에 안주하는 인간의 감각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태어나는 무기거든. 세상에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직관이라는 무기가 없으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다. 그러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서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직관이 발현되는 건데, 전쟁이라는 거는 끊임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이거든. 그러니까 그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직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이 직관의 중요성을 깨워준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그 불확실성의 그 속성이 어쩔 수 없이 직관을 깨이게 될 수밖에 없는 자극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전쟁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꼭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한 일들이 다 깨지고 내 생각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면 그 사람은 직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꼭 전쟁이 아니어도. 그래서 어떤 특정 경험이 특정 영역의 직관을 깨운다기보다는
특정 영역의 경험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안 됐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직관에 깨어난다. 그러니까 경험이 직관을 키워준다기보다는 오히려 경험의 끊임없는 실패와 변화 이런 것들이 직관을 깨워준다는 게 내 이론이긴 해요. 그러면 직관과 경험은 결국 어떻게든 연결은 돼 있다는 거네. 직관이 경험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지만 합리주의자들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경험이라는 말을 그렇게 활용해. 합리주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경험이거든. 제가 아는, 물론 저희 얕은 지식 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아니면 군인들도 그렇고 사실 그러니까 경험이 쌓인 군인들이 혹은 경험이 쌓인 운동 선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맞부딪힐 수도 있고, 그치. 경험이 쌓이지 않은 운동 선수와 군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마주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거는 있지 않을까요? 경험이 쌓인 군인이나 운동 선수들이 경험이 쌓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차피 둘 다 처음 마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잘 대응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경험이 쌓임으로써 직관을 활용하는 능력 자체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성수가 말한 그것은 합리적 추론에 의한 가정인데 실제 데이터는 그 반대로 나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의 대처 능력은 그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탁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도 빈번해. 그래서 그거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특히 전쟁처럼 생존이 달린 문제는 그냥 용기, 그러니까 되게 겁없이 평상시에 도전적이고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대처 능력이 뛰어나. 그거는 전쟁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전쟁의 경험은 두려움을 더 강하게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러니까 사바사지. 아까 사람 바이 사람? 네, 그게 케바케지. 또 그 광고 기획사에서 광고를 전혀 광고의 광자도 모르는 사람을 항상 뽑거든. 그래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팀에 새로운 참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넣기 위해서 완전히 무경험자를 뽑아. 그래서 꼭 그 베테랑 팀 안에 꼭 넣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을 즈음에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쓰거든. 그러니까 그건 경험을 깰 목적인 거지. 경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팀 회의에 조금 더 참조하면 내가 자극을 준 건지 방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직관은 이렇게 방해를 받을 때 더 깨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박수.